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시선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표정을 짓는 이유도 결국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인생의 방향은 남의 손에 넘어간다. 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평생 남들의 조롱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시골 목수가 뭘 아느냐? 돈 한 푼 없는 청년이 회사를 세운다고? 그 나이에 조선소를 짓겠다고? 사람들은 늘 그의 선택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도 나는 나를 믿는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신념의 힘, 즉 별표, 자존의 철학, 별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10분을 집중해 들으시면 당신은 아마 인생의 무게중심이 바뀌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남의 시선에 이끌려 살아온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닫게 될 겁니다. 이제라도 내 기준으로 살면 늦지 않다. 정주영의 청년 시절은 비웃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을 때 그는 꿈보다 현실을 보라는 말을 수백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현실이 나를 막아도 나는 나를 믿어야 한다. 그에게 자존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살아남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가난 속에서도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 길은 내가 만든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남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은 듣되 그 조언이 자신의 신념을 흔들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조언은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결정을 맡기면 인생이 남의 것이다. 정주영은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내 선택인가, 남의 기대인가? 그 질문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는 회사를 세우고 나라가 무너지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불가능이라 말할 때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맞는가? 대신 내 마음은 어떤가를 물었습니다. 그의 기준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남이 옳다고 말해도 내 마음이 아니면 틀린 것이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해도 그건 자신의 실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의 말로 성공한 사람은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과 같다. 나는 내 실패로 살겠다. 그의 이 말에는 단단한 자존의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그에게 자존이란 남의 평가보다 자신의 기준을 붙드는 힘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세상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웠습니다. 그 중심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판단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 둘째, 결과보다 기준을 지킨다. 셋째, 자신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는 말했습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안하다. 그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의 말에 마음을 내어줍니다. SNS의 한 줄, 주변의 비교, 친척의 한마디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방향을 흔듭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말은 바람이다. 그 바람을 막으려 하지 말고 내 뿌리를 깊게 내려라. 그는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뿌리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을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은 믿음. 정주영은 늘 비난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성공이 커질수록 비판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욕할 때 나는 그들의 시간을 절약시켜준다. 그 말의 뜻을 묻자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욕하느라 인생을 쓰지만 나는 일하느라 인생을 쓴다. 그의 말은 단순한 유머가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남의 평가를 통제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오늘의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말은 사라지지만 나의 행동은 남는다. 그 한 문장이 그의 인생 전체를 설명합니다. 그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걸음으로 세상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정주영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은 결국 자기 길로 걷는 사람의 발자국으로 만들어진다. 그는 남의 길을 따라가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늘 혼자 걷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들이 비웃는 길에 진짜 내 길이 숨어 있다. 그 말은 남과 다름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세상에 맞추려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잃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중심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중심은 명확했습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철학으로 사는 삶. 이제 잠시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이 그려준 인생을 따라가고 있는가? 정주영의 철학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삶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나는 남의 인생을 부러워한 적이 없다. 그 대신 내 인생을 낭비한 적도 없다. 그 한 문장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가 결국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정주영은 그 진리를 평생 결단으로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들이 비웃는 결정을 내릴 용기가 없으면 남들이 사는 인생을 그대로 반복하게 된다. 그의 삶은 그 말의 증거였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틀렸는가가 아니라 내 마음은 여전히 타오르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는 늘 마음의 온도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상이 식어도 자신이 뜨거우면 나아갔습니다. 그게 정주영식의 기준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수없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조선소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심지어 해외에 진출하겠다고 했을 때조차 주변 사람들은 그를 말렸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한국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말립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모두라는 사람 중에 내 인생 책임져 줄 사람은 있나? 그 한마디로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남의 시선에 맞춰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남의 시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용기를 세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의 시선은 내 삶의 좌표가 아니라 참고 정도로만 쓰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쓸 시간에 자기 일을 한 줄이라도 더 써라. 그에게 자전은 이론이 아니라 리듬이었습니다. 자신의 리듬을 잃지 않으면 세상은 어느새 그 리듬에 맞춰집니다. 그가 현대자동차를 세울 때도 수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차를 만들 돈도 기술도 없으면서 무슨 자동차냐. 그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벌면 되고 기술이 없으면 배우면 된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는 세상의 시선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 시선을 초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신념은 단단했고 그 신념은 사람들에게 전염되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정주영 회장 옆에 있으면 불가능이 말이 안 된다. 그는 늘 자신에게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이라면 남들이 뭐라 해도 한다. 하지만 그건 오만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기준이 옳다는 건 결과로 증명하는 일이다. 그는 자신을 믿되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남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남의 시선을 무시하되 사람은 존중하라. 그게 진짜 자존이다. 정주영은 자존을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책임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존이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선택의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다. 그는 잘못된 판단을 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그 질문이 그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완벽한 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자기 책임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게 바로 그를 흔들리지 않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 책임을 나눠 갖게 된다. 그 순간부터 그건 내 인생이 아니다. 그의 이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의 기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친구의 말, 가족의 기대,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의 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정주영은 그걸 경고했습니다. 모두에게 맞추려는 순간 결국 아무에게도 맞지 못한다. 그는 자신을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상이 자신에게 맞춰지길 기다렸습니다. 그게 자존의 힘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성공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지만 정작 그는 인정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정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다. 그걸 위해 살면 결국 남의 인생을 살게 된다. 그는 남의 박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하루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칭찬해도 내가 불편하면 틀린 거다. 남이 비난해도 내가 편하면 그게 맞는 거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지만 깊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에게 솔직했습니다. 그 솔직함이 그의 자존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임원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그토록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믿지 않는다. 나는 나의 방향을 믿는다. 그 말은 냉소가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바람이 불면 몸을 낮췄고 폭풍이 오면 중심을 더 깊이 세웠습니다. 그는 남을 이기기보다 흔들리지 않는 자신이 되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의 시선을 넘어선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얻는다. 그의 인생은 결국 자존의 실험이자 증명이었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도 세상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의 인생을 살면 박수를 받아도 허전하다. 내 인생을 살면 실패해도 후회가 없다. 그의 인생은 그 말의 증거였습니다. 그가 남의 시선을 이긴 뒤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정주영은 그것을 자존 이후의 철학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이기면 남을 미워하지 않게 된다. 젊은 시절의 정주영은 공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비판을 들으면 곧바로 맞받아쳤고 무시당하면 더 큰 결과로 되갚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이해가 된다. 그들도 자기 기준으로 사는 것이니까. 그는 남의 시선을 이기고 나서야 비로소 남의 기준도 인정할 수 있는 여유를 가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임원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자존을 세웠던 이유는 남을 꺾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남도 편해지기 때문이다. 그의 자존은 세상과 맞서는 벽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존은 나를 세우는 일이지 남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을 조용히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강했지만 그 강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심이 있었지만 그 중심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정주영은 세상을 점점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경쟁자와 적으로 보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같은 길 위의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이기고 나니 이 세상에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의 말이 나를 흔드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단단하지 않아서 흔들린다는 것을. 그는 말했습니다. 남의 시선은 거울이다. 내 안에 불안이 비칠 때만 흔들린다. 그는 비판을 받을수록 더 깊이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 하지 말고 그냥 옳게 살면 된다. 정주영은 자존을 유지하면서도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믿는다는 건 남의 말도 들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자신만의 길을 걷되 누군가의 말 속에서도 배움을 찾았습니다. 그는 비판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것을 거울처럼 반사시켜 자신을 비추는 도구로 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틀렸다고 말하면 그 말에 화내지 말고 이유를 찾아봐라. 틀린 건 그들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다. 그는 옳고 그름보다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기준은 늘 같았습니다. 내가 성장하는가 아니면 멈춰 있는가. 그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에서 배우는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의 성숙이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남이 뭐라 해도 전혀 신경을 안 쓰십니까? 그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경은 쓴다. 하지만 휘둘리지는 않는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소리를 필터처럼 걸러냈습니다. 무의미한 소리는 버리고 진심이 담긴 조언은 마음에 남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말이 다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내 기준을 바꾸게 해서는 안 된다. 그는 그렇게 세상의 말 속에서도 자기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주영은 자존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존은 혼자 서는 힘이고 존중은 함께 걷는 힘이다. 그는 자존의 끝에 존중을 세웠습니다. 남의 시선을 이기면 남을 무시하게 될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남을 존중할수록 자신이 더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존이 없는 사람은 존중을 모른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온전히 인정할 수 없다. 그는 그 말처럼 살았습니다. 자신을 세웠기에 남을 끌어내리지 않아도 스스로 높을 수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세상에 대한 분노를 잃지 않았지만 그 분노는 어느새 연민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오만하다고 했지만 나는 그저 나의 기준을 지켰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기준도 이해가 된다. 그는 시선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시선을 넘어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바깥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마음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을 이기려는 마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세상과 함께 설 수 있다. 그는 그 말을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현대의 신화라 부를 때조차 그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 길을 걸었을 뿐이다. 정주영은 세상의 평가에서 벗어났지만 세상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되 사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가 말하는 진짜 자존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존은 혼자 살겠다는 고집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세상과 함께 사는 지혜다. 그는 세상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그의 철학이자 평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그가 평생 걸어온 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용한 자신감이 결국 인생을 지탱한다. 그 조용한 자신감이야말로 정주영이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한 확신이 그를 끝까지 지탱했습니다. 그에게 자신감은 소리치는 힘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붙드는 질서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내 마음은 더 고요해야 한다. 젊은 시절의 정주영은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그의 마지막 시절은 조용한 자신감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말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서 계시면 방향이 보였다. 그건 건의가 아니라 중심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늘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주변의 소음을 잠재웠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진짜 자신감은 남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것이다. 그에게 자신감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기준을 매일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그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남의 눈보다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 것. 그 단순한 문장이 그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고 지탱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평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에 인생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나를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는 그 말대로 살았습니다. 비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칭찬 속에서도 들뜨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외부가 아닌 내면의 균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조용한 자신감은 외로운 싸움이지만 그 싸움을 이긴 사람만이 평화를 얻는다. 그에게 평화란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화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젊은 날엔 성취가 평화라고 믿었지만 말년엔 자기 자신과의 일치가 평화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면 영웅이 되지만 자신을 지키면 어른이 된다. 그는 영웅으로 기억되었지만 스스로는 어른으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에게 어른이란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되 남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을 뜻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미소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게 성공이다. 그의 대답엔 부드럽지만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이긴 게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다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의 인정을 쫓는 동안은 평화를 찾을 수 없다. 진짜 평화는 내 마음이 나를 인정할 때 온다. 그 말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남습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는 인생보다 자신의 기준으로 단단히 서 있는 인생. 그게 정주영이 남긴 마지막 기준이었습니다.
정주영은 떠나기 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상의 눈은 수천 개지만 마음을 비추는 거울은 단 하나다. 그 거울을 매일 닦아라. 그의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거울이 흐려지면 남의 눈을 빌려 살아야 하지만 그 거울이 맑으면 세상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그 거울을 닦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거울이 바로 자존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철학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남의 시선을 이기면 자유가 생기고 자존을 지키면 평화가 온다. 그는 세상의 끝에서조차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그를 지탱한 조용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다 살아낸 뒤에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남보다 늦었지만 내 길은 정확했다.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남는 메시지입니다. 남보다 빨리 가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내 길을 끝까지 가는 것. 그게 진짜 인생의 속도이자 품격입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남의 기준의 무기입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믿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당신 안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정주영이 남긴 가르침의 의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주영이 남긴 또 다른 철학,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를 다룹니다. 그의 끈기와 믿음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남의 눈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정주영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응원입니다.